예, 이번 강좌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그래밍 활용 강좌 파트 2가 되겠고요. 활용 강좌 파트 1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활용 강좌 파트 2에서 좀 더 보강을 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활용 강좌 1에서는 스레드와 그리고 데이터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활용 강좌 파트 2에서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앞에서 우리가 활용 강좌 1에서는 일단 그 프리퍼런스라든지 또는 파일스라든지 이런 그 폴더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자체에서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처리하는 그런 과정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그 설정 정보와 관련된 어떤 그런 파일을 사용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었는데 좀 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들은 이런 간단한 그런 정보가 아닌 어떤 큰 데이터를 관리할 때 대부분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용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간단한 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데이터 관리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 데이터들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SQL이라고 하는 표준 표준 언어죠.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어떤 그런 표준 랭귀지가 바로 SQL이죠. SQL. 자,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쪽도 학습을 해 두셔야지만 이번 강좌를 좀 여러분들이 좀 쉽게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DB 쪽에 관련된 그 지식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자바의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좀 강의를 해놓은 게 있어서 그 강의를 좀 참조를 하시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부분을 학습을 하셔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더 쉽게 강의를 들으시는데 이해가 쉬울 거라 보고요. 이렇게 SQL이라고 하는 것은 Structured Query Language 또는 SQL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SQL 또는 SQL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표준 랭귀지죠. 표준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는 그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그 표준 이런 SQL도 제공하고 있는 표준 이런 SQL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SQLite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SQLite. 이제 일종의 이것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예요. 이제 RDB라고 그러죠. RDB, Relation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이제 이런 SQLite DB는 상당히 성능이 좋습니다. 성능이 좋은 DB로 데이터 조회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런 표준 SQL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런 그 휴대용 단말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면 상당히 어떤 적은 데이터라도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접근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효율적인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이와 같은 SQLite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SQLite는 주로 이제 인베디드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주로 이렇게 경량화시킨 이런 경량급 데이터베이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런 그 안드로이드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그 신비안이라고 하는 그런 OS가 있었죠.
아이폰이라든지 또는 신비한과 같은 그런 OS에서도 모바일 OS죠. 이런 모바일 OS에서도 이런 SQLite들이 그 채택이 되면서 아주 많이 사용하게 됐고요. 이런 SQLite는 대부분의 그런 어, 이런 경량급 데이터베이스 또는 인베디드 데이터베이스처럼 파일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어, 그 형태의 DB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기능들을 갖다가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그 속도도 빠르고 퍼포먼스가 되게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파일이 어떤 데이터베이스 내용이 저장이 될 때는 파일 형태로 저장이 돼요. 파일 형태로 SQLite에 저장이 될 때는 파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그 이동이라든지 복사를 한다거나 또는 삭제를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도 음, 요즘에는 최근에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죠. 요즘 단말기들은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이런 SQLite를 이용하게 되면 데이터를 조회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는 SQL이라고 하는 이런 표준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기 위한 표준 랭귀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 웹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데이터나 어떤 그런 업무와 관련된 업무용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 이러한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관리 기능을 갖다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뭐 네트워크상에서 원격으로 접근을 하기 위한 원격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경우에도 SQL문을 똑같이 표준 SQL문을 똑같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SQLite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면 여기 있는 내용들은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방법은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와 같이 단말기에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을 또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렇죠?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쉽게 얘기해서 표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테이블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테이블들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칼럼과 로우로 나눠서 보통 이렇게 갖추고 있죠. 이렇게요. 칼럼 또는 로우, 열행이라고 그러죠. 이건 이제 세로 이 부분을 칼럼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요거를 로우라고 그러죠. 로우. 그래서 칼럼과 열.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렇게 열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 이렇게 가로로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는 요거를 레코드라고 그러죠. 레코드. 그래서 필요한 레코드를 계속 추가를 하면서 테이블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 테이블들을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게 테이블들을 여러 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러 개의 테이블들이 있을 수 있다. 여러 개의 테이블들을 이런 식으로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테이블들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를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테이블들을 담고 있는 어떤 그룹과 같은 것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한꺼번에 모아서 즉 테이블들을 모아서 갖추고 있는 것을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려면 이러한 테이블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 테이블에다가 각각 이러한 레코드를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레코드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데이터를 조회할 경우에는 이런 레코드를 조회를 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순서는 자, 이와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을 생성 그리고 레코드를 추가를 하고 그리고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조회하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들은 전부 다 SQL 기반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SQL. 앞서 설명드린 대로 표준 SQL로 표준 SQL을 이용한 즉 이런 SQL 기반의 데이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면 SQL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SQL을 이용해서 레코드를 추가를 하고 그리고 SQL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조회를 하고 이런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럼 물론 데이터베이스도 만들 때 역시 SQL을 통해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SQL 기반의 에, 그, 기반의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그 데이터베이스를 해당 여러분 단말기에서 즉 모바일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코드 레벨상에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간단하게 UI를 먼저 만들어 보면서 만들어 가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테이블을 생성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내용들을 한번 모바일 해당 에뮬레이터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몇 가지 주요 메서드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려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테이블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 그리고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 거 데이터베이스 생성, 테이블 생성하는 이 두 가지 과정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레코드를 추가한다든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지만 나머지 레코드를 추가를 한다든지 필요한 데이터를 조회를 해본다든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오픈 크레이트라고 하는 오픈 크레이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오픈 크레이트 데이터베이스 오픈 크레이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오픈 크레이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오픈 크레이트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에 속해 있는 메소드냐면 바로 컨텍스트라고 하는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입니다. 컨텍스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죠. 객체가 있죠.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가 바로 오픈 크레이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컨텍스트라고 하는 메소드는 이 컨텍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액티비티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을 하죠. 액티비티라고 하는 클래스에게 상속을 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액티비티 클래스는 이 컨텍스트를 상속을 받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우리는 액티비티 클래스가 이런 컨텍스트를 상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액티비티를 만들 때 그 안에서 이런 오픈 크리에이티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액티비티 자체가 이런 컨텍스트를 상속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컨텍스트에 정의되어 있는 오픈 크리에이티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러한 메소드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 오픈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는 API 의 형식을 보면 요거는 일단 abstract로 되어 있어요. 일단 요거는 abstract return 값이 SQL Lite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당연히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안드로이드에서 만들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SQLite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요 놈을 이렇게 리턴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리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걸 리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오픈 크리에이트 메시지 전달되는 그렇다면 여기 오픈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의 인자로 전달되는 게 세 가지 파라미터가 있어요. 일단 요거는 리턴 값이고요. 예를 들면 뭐 전체적으로 적어주면 public 이렇게 되어 있죠. abstract SQLite 데이터베이스 리턴하고 여기에 이제 open create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여기에 인자가 파라미터가 여러 개가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는 파라미터에는 세 개의 파라미터가 있어요. 하나는 스트링으로 해서 스트링 타입으로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 name, 이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트형으로 해서 모드가 들어갑니다. 모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SQLite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자, SQLite 데이터베이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SQLite 데이터베이스 자, 제가 수정을 할게요. SQLite 데이터베이스에 팩토리가 들어가요. 커서 팩토리라는 게 들어가요. 팩토리. 물론 요거는 이제 생략을 할 수가 있긴 한데요. 일단 적어 주도록 하죠. 커서 팩토리. 드렁틀에서 여기 들어가요. 팩토리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세 개의 인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요거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 되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이름, DB 이름으로 주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int 모드는 요 int 모드 사용자 모드, 사용 모드예요. 그러니까 요 사용 모드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모드 프라이빗 또는 월드 리더블, 모드 월드 리더블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드 월드 라이터블이 있는데 그 세 개 중에 하나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드가 있는데 프라이빗 모드가 있고요. 이건 이제 상수형으로 적어줘야 되겠죠. 대문자로 모드 프라이빗이 있고 프라이빗 자, 그 다음에 월드 리더블이라고 읽기 모드죠. 그래서 모드 들어가고 월드 이제 전부 다 대문자입니다. 월드 이제 이거는 월드 리더블 그래서 월드 리더블이 있고요. 자, 그리고 라이터블이 있어요. 쓰기 그래서 쓰기 모드에서 라이터블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모드가 있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의 모드를 적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월드 리더블과 라이터블 이 두 번째, 세 번째 이 모드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파일에 접근을 할 때 읽기로 또는 쓰기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프라이빗는 이제 해당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이제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렇죠? 요 프라이빗 모드는요. 그래서 요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요 모드는 뭐라고요? 요분들은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접근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른 어플리케이션 접근할 때 읽기 모드로 접근할 건지 아니면 쓸 수 있도록 접근할 건지 그 두 가지를 결정하는 거죠. 결정하는 모드가 되겠죠. 그래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만 사용한다면 모드 프라이빗으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접근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커서 팩토리가 있는데요. 요 커서 팩토리는 일단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널 값이 아닌 그런 객체를 지정할 경우에는 어, 일단 그 쿼리를 하게 되면 조회를 하게 되면 질에 대한 그 결과값을 리턴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리턴되는 커서를 만들 때 사용하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나중에 뒤에서 저희가 요걸 한번 학습을 하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커서 개념은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 커서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걸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오픈 크리에이트 제가 여기 뭐 빼먹은 게 있네요. 여기서 오픈 자, 이게 실수를 할 뻔했네요. 여기에 오픈 OR 크리에이트입니다. 제가 잘못 적었어요. 자, 이게 오픈 OR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오픈 OR create 데이터베이스 그쵸? 이렇게 오픈 OR create 데이터베이스를 호출했을 때는 리턴되는 값이 바로 SQLite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그랬죠. SQLite 데이터베이스 객체인데 이 SQLite 데이터베이스 객체는 여기서 이제 스트링 데이터베이스 이름이라고 그랬죠. 이 이름으로 지정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메소드를 갖다가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뭐 연다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객체를 갖다가 참조를 해야 됩니다. 이 객체를 참조를 하게 되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할 수가 있으며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약에 삭제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delet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면 되죠. delete 데이터베이스 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을 하면 된다. delet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물론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전달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전달을 받아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삭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삭제할 때 정상적으로 이제 삭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true 값을 리턴을 합니다. true 값. 따라서 요 delete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메소드는 리턴 값이 불린이에요. 불린 값. true냐? 만약에 삭제 중에 제대로 삭제 중에 오류가 발생했다. 제대로 삭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false, true냐, false냐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값을 리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뭐 delete 데이터베이스뿐만이 아니라 뭐 데이터베이스 리스트라든지 이런 메소드를 이용해서 만들어져 있는 생성된 그런 데이터베이스의 이름들을 나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메소드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테이블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테이블과 관련된 것,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나면 여러 개의 테이블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exec SQL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exec SQL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메소드를 사용하면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요거는 테이블을 생성할 수가 있는 메소드입니다. 테이블 생성. 자, 요걸 이용하면 테이블 생성을 할 수 있는 메소드다.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execSQL 메소드를 이용할 수 있고요. 이거는 테이블을 생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레코드를 또 추가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레코드도 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레코드 추가도 가능한 메소드다. exec SQL은 이렇게 레코드 추가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자, 일단은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을 생성하는 방법을 먼저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UI를 만들어서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I를 먼저 만들겠는데요. 저는 프로젝트 명을 myproject2 myprj2로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앱 모듈은 앱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모듈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앱에서 activity main.xml에서 UI를 좀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제목으로 데이터베이스 테스트라고 할까요? 데이터베이스 활용이라고 할까요? 제목을 데이터베이스 활용으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좀 고칠까요? 리니어 레이아웃이 좀 간편하죠, 사용하기가.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꿔주고요. 필요한 부분들만 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로 좀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패딩 값을 일단 패딩은 패딩 값도 주도록 하죠. 패딩은 10dp로 설정을 하고요. 여기다가 안에다가 리니어 레이아웃을 일단 텍스트 뷰를 먼저 제목을 좀 달아주도록 할게요. 여기는 데이터베이스 활용하기, 데이터베이스 활용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텍스트 사이즈는 20dp로 할까요? 네, 20dp로 하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텍스트 칼라는 액센트로 해서 25로 합시다. 하고 안드로이드에서 그래비티 값은 센터 호리존털로 하고요. 매치 페런트. 자,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죠. 레이아웃 마진 탑.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을 하나 더 추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리니어 레이아웃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매치 패런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랩 컨텐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허리전탈로 좀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오리엔테이션은 허리전탈로 하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요. 에디트 텍스트를 하나 좀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에디트 텍스트를 추가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을요. 그래서 이거는 안드로이드의 아이디는 dbname et로 할게요. edit text 그 다음에 layout with 값은 match parent로 할까요? match parent로 설정을 하고요. layout height 랩 컨텐트로 설정하도록 하고요. 자, 힌트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입력하시오.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라고까지만 하도록 할까요? 네, 일단 힌트는 이렇게 하고요. 네, 일단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사이즈를 넣어주시는데 16dp로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을 하나 좀 만들어서 할까요? 안드로이드 아이디는 자 btn db 네임을 db를 생성해 주는 거니까요. create db 버튼 create db라고 하도록 하죠. 그리고 layout with 값은 랩 컨텐트로 하도록 하고요. layout height 값도 랩 컨텐트 하도록 하고요. 텍스트는 데이터베이스 만들기 하이트 이거를 매치로 했더니 내용이 안 보이네요. 랩 컨텐트로 할까요? 아니면 리니어 레이아웃을 없앱시다. 없애고 이거는 그냥
레이아웃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냥 버티컬로 해서 예, 없애고 제목 하나 만들어 주고요. 레이아웃에서 마진 바텀 값을 20dp로 설정을 해주고요. 매치 패런트로 예, 매치 패런트로 설정을 해주고요. 패딩 값을 20으로 줍시다. 20으로 주고요. 예.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만들기 이거를 중앙으로 예, 안드로이드에서 레이아웃 그래비티 값을 센터 호리존털로 설정을 하도록 하고요. 데이터베이스 이름 입력 좀 키워서 이건 20dp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설정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테이블 이름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edit 텍스트로 해서 id는 btn create 테이블로 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btn이 아니죠, edit 텍스트죠. 테이블 네임 et로 하도록 하죠. 그리고 안드로에서 레이아웃 위스 값은 매치 패런트로 하도록 하고요. 하이트 값은 랩 컨텐트로 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에디트 텍스트에서 일단 힌트를 좀 줘서 테이블명을 입력. 그죠? 사이즈는 20dp로 btn create tv 텍스트는 테이블 만들기 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일단 UI는 대충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입력을 하고 데이터베이스 만들기 버튼을 누르던가 아니면 테이블명을 입력하고 테이블 만들기를 눌러주면 해당 DB 이름과 DB와 테이블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밑에서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 일단은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버튼을 랩으로 하니까 좀 보기가 안 좋네요. 그쵸? 매치로 합시다. 매치 페런트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매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매치 페런트로. 네. 자, 이렇게 일단 이 정도로 만들어 놓고요. 선택 클릭을 했을 때 DB를 만들고 테이블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